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목표 설정, 그러니까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떤 활동을 하거나 어떤 노력을 기울일 때 항상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치만 좀 살다 보면은 아유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생각보다 또 많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생각이 드는 어떻게 보면 원인 그런 게 두렵기도 하고 또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지루하기도 하고 또 피로하기도 하고 내 몸이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그날의 기분이 쪼끔 좀 불쾌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느낌에 좀 들어서 그러한 기분이 원인일 수 있겠죠. 그치만 목표 설정이라는 게 어떤 확실하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명한 요건이에요. 우리는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에 품은 그런 모습대로 그렇게 우리가 변하거든요. 어떤 내가 마음속으로 강하게 믿는 그런 게 내 삶에 계속 반영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서 어떤 두드러지는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내가 강하게 믿는 것이.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목표는 우리의 이제 삶에서 현실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적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길로 가는 거.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그 경로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분명히 그 과정 안에서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상해야 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목표에 이제 이르는 과정, 그 경로를 그 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무턱댄 그런 좀 터무니없는 목표나 꿈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알아보니까 성공에 이르는 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성공자들은 목표를 달성을 위한 남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한대요. 음. 두 번째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대요. 셋째는 목표에 따라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달성 방법을 찾아낸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를 믿으니까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는 실패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달성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죠. 이게 성공에 이룬 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래요.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목표를 달성하려면 두 가지의 동기가 필요해요. 바로 어 발음이 조금 그래요. 시발 동기와 유지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니까 시발 동기는 처음에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한 상태를 상상하는 거.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향적 시각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상상하는 거예요. 달성한 목표, 달성한 상태.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결과 지향적 시각화를 만들어지는 거고요. 첫 번째 동기는 유지 동기는 목표 달성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달성 계획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지향적 시각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지향적인지 과정지향적인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결과지향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내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정지향적 시각화를 분명히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발 동기가 출발이 아무리 그렇게 동기가 강해도 이 과정지향적 시각화, 유지 동기가 없다고 하면 실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동기가 분명하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목표 설정에서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 망설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알면 나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 첫 번째는요. 목표를 세우면 누구든 책임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을 느끼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나한테 스스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다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에 내가 대처하는 거, 그 정도에 만족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면 내가 뭔가 인위적으로 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있죠. 그리고 나한테 압력을 가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 안에서 한순간에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운 거죠. 목표를 세우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 계획을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행해 오던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걸지라도 그것들을 단념하는 데에 우리는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정말 사소한 걸 말하면 진짜 어 드라마 보는 거라든지 정말 사소한 거잖아요. 그런 거. 그 1 시간 2 시간의 그런 시간들을 너무 사소한 것들이 내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주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실제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목표가 아니고 이상적인 생각, 우리 상상과 망상은 구분해야 된다고 책에 많이 나오죠. "나는 된다. 잘 된다."에도 나오고. 희망사항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은 거죠. 그냥 나의 막연한 이상적인 생각이나 희망사항을 가지고 목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취하기 위한 게 계획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현시킬 방도를 모른다고 말하면서 계획을 세우지 못함으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과 시험을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실패로부터 올 주변 사람들의 어떤 어 냉담한 반응과 그런 냉소와 수치심 이런 게 이제 또 두려운 거죠.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내가 나를 혹시라도 혐오하게 될까 봐, 내가 나에게 만족하지 못할까 봐 아예 도전을 하지 않는 거죠.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도 그럴 때는 도전 과정에서 성취를 맛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예 도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자기 생활의 어떤 일부분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아까 그 포기라는 거 좀 위에 또 나왔었죠. 내 주변의 몇 사람들 특히 그런 것을 내가 일부분을 포기하는 것을 주변의 몇 사람들이 특히 가족이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계획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활동을 하면서 타인들과의 가졌던 이전의 계획들, 지금 목표 말고 예전의 계획들에 대한 다소간의 어떤 향상성 계속 이렇게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주로 가족들이겠죠. '가족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나의 목표보다는. 그쵸?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조금 혼자만의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내 인생에서 정말 성취할 거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이게 어떤 자신이랑 자신의 미래, 그러니까 내 미래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걸 믿어요. 그치만 이러한 결정이나 다짐을 하는데 계속 망설이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일곱 번째에서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신에게 최상의 것, 나한테 제일 좋은 게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가. 음. 그래서 또 힘들어요. 목표를 설정하기가, 계획을 세우기가.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일하고, 어떤 옷이나 어떤 차를 사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곤 해요, 우리는. 뭐 물어보잖아요. 이거 뭐 좋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계속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죠. 즉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인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 살도록 하고 있는 거죠. 비록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들에 의해서 이런 선택이 주어지는 걸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최상의 것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목표를 세우려고 하고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선택은 그들의 몫이 지금 돼 버린 거니까.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나에게 진실하지 않은 거죠. 어. 나에게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솔직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루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후에 있을 수 있는, 이게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실패에 대한 변명이나 구실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실패에 대한 변명이나 구실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목표를 세우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목표를 이루어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목표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예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할 일들 중에서 우선성을 찾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 두려고 하면 나의 어떤 억지라도 의도적으로 나의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자아 계발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확신이, 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죠.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내가 그 순간 포기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아 그러다가 내가 실패자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믿어 버리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내면 무의식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래서 그 목표 설정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성취할 때까지 지구력, 지속하는, 우리 지속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지속 꾸준히 하는 것, 지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런 마음을 이제는 버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겠죠, 또. 그건 뭐냐면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건데요. 나만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그 목표로 가는 길을 만드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꿈과 목표를 떠올리셔야 돼요. 아까 이 그 결과지향적이랑 과거지향적을 시각화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시발동기가 처음에 있어야겠죠. 그게 현재 출발점에서 최종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눈을 감고 일단은 그려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이 최종 목표랑 목표 달성 연도랑 나이, 데드라인 정한다고 했잖아요. 이때부터는 적어야 돼요. 내가 마음속으로 그려 봤으면 이때부터는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적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확한 목표랑 기한을 분명하게 해 두셔야 되고, 목표 성취 노력을 시작하는 날짜 정하고, 데드라인, 마무리하는 날짜도 정해야 돼요. 기간을 정하고 만약에 얼마를 벌고 싶다고 하면 금액도 그 기간에 분명히 적으셔야 돼요, 그 데드라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목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직접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자신과의 약속이라기보다는요, 나에 대한 정성이고 나에 대한 전념,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게 그게 목표인 거예요. 나를 온전히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희망사항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인생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한 이제 비전인 거죠.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요한 건 최종 목표로부터 거꾸로 역산 스케줄링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거꾸로 거슬러 오르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간 목표들이 있죠. 중간중간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거 또는 그 목표에서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과 출발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연도 및 나이를 적어야죠.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누는 거죠. 장기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꿈과 목표 크게 먼저 설정을 하고 역산으로 거기서부터 만약에 이런 거예요. 10년 후 내가 어떤 게 될 거야. 어 얼마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적으시고요. 그런 목표에서 거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와서의 중기의 목표, 단기의 목표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그것들을 다 적어요. 그리고 단기 목표로 왔을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역산 스케줄리를 하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한대요. 지금 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1%의 사람은요.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역산해서 현재 행동의 선택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내가 목표 달성을 하고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우리는 돼야 해요. 그 미래에 내가 된 것처럼 현재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미래지향적으로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비즈니스뿐만 아니고요. 인간관계에서도 미래 관점에서 거꾸로 보면 현재의 상황이 명확하게 보여요. 내가 해야 할 것이 보여요. 역산 스케줄링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달성하고 싶은 목표와 데드라인 먼저 명확하게 정하는 거죠. 했던 거. 두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징검다리 과정, 중기 목표들과 데드라인을 정하셔야 돼요. 똑같이.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와 관련된 첫 번째 단기 목표, 데드라인을 정하고 얘는 단기 목표죠. 곧바로 실천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10년 후에 달성하고 싶은 나의 목표를 정해 보세요. 우리 꿈밥 만들 때 거의 10 년, 5 년, 10 년치 하죠.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스케줄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거는 뭔지 이거 오늘 다 하셔야 돼요. 받아 적으세요. 10년 후에 달성하고 싶은 나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스케줄링,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 오늘 생각해 보세요. 조금 걸려도 좋으니까 완성되면 톡방에 꼭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항상 예상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답을 그래야 실패적인 부분, 그래야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 달성 방법이 있어야죠, 당연히. 이렇게 정했으면. 예상되는 문제,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요. 답은 저절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 문제를 알므로써 거의 반 이상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나 자신에게 지극히 솔직해져야 돼요. 나를 속이려고 들면 안 돼요. 그치만 파악된 문제는
계속 얘기하지만 반쯤 해결된 것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이 일을 하면서의 그 장애물들,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적어 보는 거죠. 전화상으로 약속을 잘 받아내지 못해. 미팅을 잘 못 잡아. 계획을 세우는 게 내가 좀 미숙해. 항상 시간에 쫓겨. 미팅을 할 때 뭐 늘 긴장해. 아니면 미팅할 때 상대방의 질문에 내가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걸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적으셔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어요, 일단.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적어 보고 그걸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스스로 만약에 내가 어떤지 모르겠어. 문제점을 발견하기 좀 어려워. 그러면 스폰서한테 도움 요청하고 그 피드백을 받으시면 돼요. 그럴 때 쪼끔 그 지적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나는 그냥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문제를 받는 거다.' 하고 쪼금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로 그걸 들으시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게 돼요. 적어 보면요. 이미 반쯤 해결됐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전화상으로 약속을 잘 받아내지 못하면 내가 지금 뭐부터 해야 돼? 나오잖아요. 상대방이 제대로 질문을 답해 주지 못한다. 나오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제품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럼 뭐 해야 돼? 알잖아요. 그래서 적고 인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되었으면 반쯤 해결된 거고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나의 이제 취약점, 내가 좀 어려운 점, 문제점 문제점이라고 하고 좀 그래서 어차피 해결될 거니까 그런 걸 고쳐 가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면 돼요. 그 계획을. 그러면 목표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그런 어떤 내가 이렇게 실현하고자 한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에 조금씩 이제 다가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 스스로를 칭찬하고 나 스스로를 축하하고 자축해야 돼요. 나의 성취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래야 이 작은 목표에서 단기 목표에서 다음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하나 성취해 가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나를 축하해 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 과정 안에서 목표를 세우면요. 제가 지금 4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드렸잖아요. 목표를 세우면 자신의 현재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미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발전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더욱 어떤 강한 사람, 강인한 그런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삶에 어떤 나의 비즈니스 어떤 삶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뚜렷한 그런 뚜렷한 그런 행로와 전체적인 모습이나 이런 방향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 내가 진실로 원하는 거 그거를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목표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망상이나 상상이나 이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현하고 싶은 것을 실제로 구상하고 구체화시킬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에서는 행동을 취해야 하고 어디쯤에서는 무엇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인지 그걸 내가 어디서 행동하고 무엇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목표를 구체화시키면서 이 구현화를 시키는 거죠. 만들면서 계속 만들어 가면서 행동을 취하게 되고 행동하면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실현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삶에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하고 내 삶에서 정말 내가 뭐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거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줘요. 그게 목표예요.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 줘요. 올바르게 제시하고 희망사항 아니고요. 확실성을 제공해 주는 게 목표예요. 음.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힘써야 하고 그런 것들을 무엇인가가 우리 앞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목표가 있을 때 가장 큰 의욕을 가지게 돼요. 그러한 어 느낌들이나 그러한 기운들은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목표, 유산화로 따지면 어떤 목표에 도전함으로써 그때 그 기간 안에 내가 굉장히 큰 의욕을 갖게 되고 내가 굉장히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되게
활동적으로 되고 긍정적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느끼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그래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게 살아있음을 느끼죠. 가장 큰 의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지만 10 년의 장기 목표, 꿈과 목표를 꼭 세워 보시고 그 장기, 그다음에 중기, 단기 역산 스케줄링 하셔 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이 떠오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톡방에 올려주세요. 10년 달성하기 위한 나의 목표에서 이렇게 오는 거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렇게 다 올려주시기 어렵다고 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목표를, 내가 먼 미래에 그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으실 거잖아요.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한번 올려봐 주시면 오늘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적으라고 하고 이렇게 올리라고 하고 공표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시죠? 내가 이렇게 적어 보고 말해 보고 실제로 공표하고 이것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진짜 큰 효과가 진짜 있어요. 내가 그것에 나도 모르게 자꾸 보게 되고요. 책임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그 길로 가는 걸 고민하게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거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